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놈입니다. 오늘 녹화 방송은 현지 정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황, 지수의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기존에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취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전일 저희 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형이 텃밭을 좀 크게 하는데, 취미라기보다도 좀 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아로니아를 거의 한 80% 하고, 나머지는 뭐 토마토라든지 옥수수, 뭐 집에서 먹을 거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아로니아가 양이 많은데 형제들이 다 모여서 같이 따고, 뭐 가져갈 거 가져가고, 뭐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할 겸 모였는데, 우리 계획은 이제 하루 종일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로니아를 따고 이렇게 놀려고 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가가지고 한 2시간만 하고 점심 먹고 좀 놀다가 저는 왔습니다. 어떤 형제들이 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까지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명은 저도 특히 정확하게 모르는데, 몸이 막 춥고 그러면서 땀이 막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어떤 춥다는 게 그냥 추운 게 아니고, 막 한여름에도 막 춥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될 정도였고, 손끝, 뭐 발목 이런 것이 시려가지고 노출을 못 시킬 정도였습니다. 한 2년 정도 그걸 겪었는데, 약을 뭐 한약 종류 이런 걸 엄청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보통 그 열을 대표주는 약이 많이 들어가죠, 한약에는.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쭉 나으면서 올 봄까지 몸이 다 완치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몸이 계속 상체가 안 좋으니까 다른데 아픈 것은 제가 못 느낄 정도였죠. 워낙 그쪽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고 하면서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오금쟁이라든지 사타구니 뭐 이런 쪽, 그리고 머리 밑 이쪽에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그 곰팡이균이 많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가렵고 뭐 사타구니 쪽 가렵고 이래가지고 곰팡이균, 피부과에서 곰팡이균을 받았는데, 그게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오래 좀 길게 발랐습니다. 발라가지고 그걸 피부적으로 바르면 피부가 약해지잖아요. 각질이 약해지면서 약해져가지고 땀을 흘리고 이러면 따가워요. 그럼 땀 많이 흘리는 데서 일하면 안 되죠. 그런 행수들 앞에서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쪽팔리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약속 있다 그러고 좀 가이드대로 점심 먹고 가버리는데,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은 객관적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삼촌이 일하기 싫어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약속도 없으면서 미리 하루 종일 같이 놀기로 했는데 오줌만 하고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래 이제 오줌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웬만한 그 이해심이나 어떤 그 좀 더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걸 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좀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그죠?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속으로는 뭐, 삼촌이 일하기 싫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안쪽 내면에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좀 들여다봐야 사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치적인 이런 문제도 보면은 서로 뭐 시장에 보면은 그죠, 가짜 뉴스가 엄청 요즘 최근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쪽 진영 이런 쪽으로 소위 꼴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보수 쪽에 가짜 뉴스를 엄청 퍼뜨리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이런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쪽으로 정보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지식이 많으냐 학벌이 높으냐 적으냐에 상관없이 그런 정보에 어떤 속아서 자기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자기가 기본 백데이터 받는 정보가 다른데 자기가 내는 결론 자체가 엉뚱한 아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보 자체가. 그렇다면은 이 시장 안에서도, 파생시장 안에서도, 주식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정부라는 것이 엄청 많이 나오죠. 역정부가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정보가 어떤 텔레비에 나와서 펀더메이지적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자기 입장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자기 정거사를 대변하는 자기 포지션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하고, 또 상투에서 뭐 더 간다 그러고, 바닥에서 팔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 정보. 또 우리는 파생시장에서도 큰 흐름에서도 보면 자세히 어떤 바닥권, 상투권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의 악재가 쏟아지는 그 막바지에 투매해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또 장밋빛 청사진 속에서 또 상투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그런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 속에서는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100%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만으로 우리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보 3가지 정도만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시장을 재단한다면 시장의 팩터의 거의 70% 80% 이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정보만을 믿고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가공하는 데에서 우리는 선물세 어떤 그 가격 데이터, 선물의 가격 데이터, 봉의 데이터와 여러가지 미결제형 수량의 증감, 저는 가장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관 동량, 외국인 동량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미결제약 수량, 옵션의 미결제약형 수량의 증감, 이런 쪽에만 거의 참고하는 편인데, 가장 그거는 현재 선물 지수가 얼마이냐, 미결제약형 수량이 얼마이냐, 이것은 100% 믿을 수 있는 100%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죠? 현재 옵션의 미결제약 수량의 포지션이 각각 가격대별로 얼마만큼 오늘 증가했는지 보시면 뭐
7포인트 콜에 2200개 미국적인 수익이 늘었고 275에 5500개 늘었고, 이런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이것마저 속이면 안 되죠. 이것은 속일 수 없는 데이터죠.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시장을 일단 판단하는 것이 좋다. 판단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이 정확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어떤 수치값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는 모든 가격대에서 대학대에서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수치값이 자기가 보고 있는 기준선, 수치값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투인데 누가 매수하겠습니까? 그죠? 여기가 단기적으로 꼭지점인데 누가 매수를 하며, 여기가 단기 바닥인데 누가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래가 되거든요. 손절하는 사람, 추가 상승을 묻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사람, 꼭지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했는 포지션을 더 갈 것 같으니까 손절하는 사람 다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꼭지에서 바닥까지 모든 가격대에서 다 거래가 형성되죠. 또한 개인들이 또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 수치값, 수식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닥권, 상투 이런 것이 데이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시스템의 수치값이 100% 옳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기준 잣대로 시장을 바라보고 그 재단 하에서 시장을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두느냐, 우리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데이터를, 그죠?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 70%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세 가지 정도 이상,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빅데이터 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의 80% 정도의 승률을 뽑아낼 수 있다. 그죠?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진단한다. 그죠? 어떤 100% 확률은 아니지만은 확률이 높은 자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트레이딩은 그것을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트보다도 우리는 어떤 자기가 만든 차트 시스템을 100% 잘 지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차트는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또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이 분명해야만이 손절을 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하고, 진입을 했으면 목표치가 분명해야만이 목표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목표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이 어떤 저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 가장 밑바닥에는 100%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100%의 백데이터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그죠? 믿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은 외국인의 포지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을 게 못 듭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관들이 매수했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외국인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것을 기반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많다. 그러면 100% 믿을 수 있는 정보 안에서 우리가 차트로 한번 시장을 재단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은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우측의 데이터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1.6포인트, 하루에 등락폭 1.6포인트, 이 데이터는 주로 봅니다. 이 데이터는 내가 저 자리가 바닥이라면 오늘의 등락폭은 1.5에서 2, 아무리 박스권이라도 1.5에서 2포인트 이상을 맞춘다. 그러면 보통 신호가 떨어지면 바닥에서 뭐 0. 빠르면 0.4, 늦으면 0.6 사이에서 거의 매수가 떨어지죠. 그러면 저기가 바닥이라면 아침장 위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2원, 2뚝, 2서 2 이렇게 정해놓고 포지션을 끌고 가는 그런 거예요. 특히 오전장에서는 파동이 그렇게 아래 위로 만드는 단계니까 파동이 대체로 크죠. 아침장만 한 10시까지 파동이 안 좋으면 그 이후에 파동을 그렇게 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락폭을 보고, 그리고 미기일주 액정 수량이 금요일 같은 게 미기일주 액정 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홀 외곽 쪽으로. 반면에 풋 미기일주 액정 수량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풋은 매수했던 세력들이 포지션을 정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지수가 빠진 상태니까 어떤 지수의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바닥 찍고 추세 오후장에 조금 반등을 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면서 미기일주 약정 콜 외가 쪽에 미기일주 약정 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27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미기일주 약정 수량이죠. 272를 기준해서 콜은 2만개, 275는 4만개 이상, 271은 3만개. 이게 좀 많이 늘어나는 때고, 반대로 푸 쪽에도 보면 271을 기준해서 2만개, 25,000개, 28,000개 좀 늘린 상태. 양매도가 쭉 걸려있죠. 절대적인 우위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보면은 이제 콜 전체의 에너지를 보면은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콜 에너지가 41이고 풋 에너지가 59죠. 파란물의 에너지는 풋의 에너지가 현재 6이고 콜은 4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콜 에너지와 풋 에너지를 합산했는 금액인데, 비율을 따지면 현재 하방 우세 구간이죠. 큰 흐름. 지수의 일봉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큰 흐름으로는 하방 우세 구간이다. 만기일 5일 전후나 해가지고 이때 풋이 우세거나 콜이 우세, 절대 우위로 바뀐 상태에서는 그 포지션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기가 임박인 상태에서는 저 포지션대로 그대로 가는 게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가 만든 데이터를 일단 인수를 보고 있고, 하루 등락폭, 옵션의 양쪽에 미기일주 수량이 증가. 그래서 옵션의 미기일주 수량이 양쪽에 증가하는 날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하루에 중심순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매도는. 아침에 하루 중심순 가격이죠. 이 가격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타고, 양매도 올리는 날은 그렇습니다. 대체로 인데스 중심순 가격에서 매도를 했더라도 버티면 올라갔다가도 오죠. 중심순 가격 부분에서 거의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인데스 매도가 걸렸는데 이거 치고 올랐다 그러면 거의 다 중심순 가격에 거의 다 회귀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죽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장이 많죠. 평균값에서 거의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대체로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220타트인데 월요일장을 보면은 273.351을 위로 올라타지 않는 한은 영분에서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방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금요일날 오후장에 이 국면에서 273 부근 이 부분에서 콜이 272하고 275 이상에서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는 지수는 이것을 땡겨놔놓고 이것을 해지를 거는 느낌. 그렇다면 이것을 돌파하는 흐름이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시장에 아직 어떤 악재나 이렇게 완전한 해소의 기미가 현재 없는 상태였죠. 일부 분발 어떤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뭐 현재 현물에서는 삼성전자, 정의전자업종은 강한 어떤 상승 이후에 어떤 그 견고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3일 정도 중윤주, 소윤주 이런 쪽으로 좀 더 운동을 5건 놀다가 지수 상승을 못 주면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오히려 더 빼는 이런 흐름 나왔죠. 중소, 중윤주, 소윤주 그리고 뭐 은행 정권주 쪽으로 조정 좀 나왔고 이런 통신주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체로 고개를 쳐드는 전기 가스 업종, 가스 이거 좀 뭐랄까 그 한전 이런 쪽이죠. 가스나 이런 쪽 얘는 뭐 고개를 쳐드는 분위기죠. 그런 쪽에 지수가 고개를 쳐들 때는 대체로 지수 상승은 좀 크게 힘들다. 그죠? 오히려 어떤 시장이 안 좋을 때 급여에 투자하는 것처럼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그죠? 공기업 비중이 높은 그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전 쪽이 또 반등을 줘요. 그래서 뭐 중윤주, 소윤주 이래서 오래 빠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 반도체 전기전자업종하고 오히려 뭐랄까 버티고 반도체 가격 상승 분위기에 따라서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반등 이런 쪽으로 보고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면 일단 월요일장은 현재 112 차트나 이런 상승의 어떤 그 느낌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어떤 271 아래로 이렇게 조정이 한번 아주 지저분하게 그죠? 지저분하게 조정받는 이런 상태랄까? 좀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급하게 쭉 내리는 분위기보다는 어떤 좀 지저분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272 아래로 조정받는 분위기 나오려면 272 아래로 내려와야 그때야 271 아래로 내려와야 이 국면에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현재는 전일의 평균 가격이죠. 272와 273 사이에 일단 갇혀져 있는 흐름인데 273을 돌파하는 나온다면 좀 상승 분위기를 타지만은 이것도 상모를 돌파하기도 그렇게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매수도 과감하게 빗하기도 아직은 옵션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상승 이용을 해가지고 덜 큰 매수에 콜에 걸리는 물릴 수가 있습니다. 콜 쪽에 잘못하면 확실하게 올라타고 그죠? 273.50 위로 올라타고 확실한 느낌이 들 때 배팅해도 늦지 않죠. 단기간은 그렇습니다. 지저분하게 놀다가 좀 가는 척 하다가 그죠? 조금 30 정도나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로 판단할 때는 오히려 큰 흐름은 이쪽하고 이쪽 국면에 한 번 더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차트상으로는 현재는 상방 큰 흐름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수 이어서부터 상방으로 크로스업 다운 업 돼가지고 이어서 2차 크로스업 되고 이 국면은 다 매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매수 하방으로 내려꽂지 않는 거는 그래서 큰 흐름은 상방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이걸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아침 장에는 좀 확실하게 올라타고 새로운 오물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타고 그게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와서 들어가도 새로운 오물선 위로 만든다면은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또 매도치기에서 억지로 한번 더 올려가지고 살짝 올려가지고 내려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박스권이 길 때는 한쪽으로 박스권이 길게 형성됐을 때는 한쪽으로 설리게 되면은 익질하려는 세력이죠. 박스권이 길면은 여기도 매수했는 사람도 있고 매도했는 사람도 있고 막 엉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만약에 너무 길 때는 한쪽으로 약간 벗어나게 되면은 273을 살짝 돌파하는 한쪽에 보이면은 익질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눌목 줄 때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낫겠죠. 또 반대로 살짝 밑으로 설리도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밑으로 반대로 설리더라도 이대로 설리더라도 그죠. 일단 익질하는 매도 했는 사람들이 잠깐 익질하는 사람도 실제로 생깁니다. 확실하게 이 국민이 내려와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반응 줄 때 그죠. 반응 줄 때 이 가격을 저항을 하고 그죠. 272점 7580을 찍고 나서 반응 주면 1015에 저항을 받으니까 그때 매도 치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판단해가지고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지금은 물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장은 월요일 아침장은 저도 신호와 상관없이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현재 그리고 또 옵션을 보시면은 그렇게 D-9일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의 프리미엄이 어디인가 강하게 배팅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느껴지는 가격대도 안 보입니다. 280 정도 270 부근에서 277 부근에서 걸려가지고 바닥 조정을 줬는데 280 정도의 콜 배팅 하려 그러니까 0.44 가격 메리트도 크게도 없습니다. 지금 가격 메리트도 메리트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또 하방 267 정도 배팅 하려 그러니까 267 아래로 보면 267 정도도 가격이 푹 같은 경우에 267거든 1.34 그 267 아래로 강하게 내려가려고 하면 콜 267이나 265의 미결이 확 늘어나는 모양을 보이게 되죠. 어차피 그 밑으로 내려 꽂을 상태 같으면은 푸 쪽에도 미결을 늘려가지고 어차피 죽을 포지션이니까 그죠. 콜 267이 어차피 죽을 포지션이라고 판단되면은 매도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결제 중수량이 늘어날 거고 현재 267의 미결제 중수량이 콜 267의 미결제 중수량이 12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풋에도 280, 267 이런 쪽에 미결제 수량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방은 하방인데 어떤 큰 폭 하락은 없을 수 있는 큰 폭 하락은 나오지 않는 270 만기 임박해가지고 270 아래에서 결제되거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그렇게 일단 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 월요일장은 일단 조심해야 된다. 1차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확실히 272 아래로 271.7080 찍고 나서 반응을 때 272.10을 여기 찍고 이 라인을 찍으면 반응 주게 되었습니다. 이 라인을 찍고 반응 줄 때 272.10을 저항으로 매도를 치거나 만약에 273을 찍고 눌목 줄 때 270 이제 정가 기준 정도 오기나 보수적으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런 한테 관점에서 보면 되죠. 어느 쪽을 판단하는 것을 어떤 적극적으로
매매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일단 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에서는 패시브 차트에서는 흔들음은 여기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큰 흐름을 바뀌는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익절을 이상한 능력이 보지 큰 흐름 자체는 상방으로 바뀌는 되죠. 큰 흐름은 그래서 트렌드 라인이 큰 흐름을 상방을 바뀌는 상태인데 이걸 완전히 역으로 저 밑에 내려가지고 저 하방 추세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큰 흐름은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다 넣어놓고 본다. 이렇게 저는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세미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